지금 AI 발전 속도 정말 심상치 않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체 뭐가 바뀌고 있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AI 업계에서 8개월은 인간의 시간으로 3년이다. 이 한 문장이요,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시간의 왜곡을 정말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요. 그쵸? 우리가 정말 잠깐, 아주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세상은 이미 몇 년치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자,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분석가 딜런 파텔인데요. 작년에 그가 내놨던 예측들이 그때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현실이 됐어요. 그러니까 그의 분석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. 그럼 이렇게 미친 속도로 세상이 바뀌는데 가장 먼저,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? 네,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AI 시대에 우리의 가치가 대체 어떻게 제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이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랄까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. 그 중심에 바로 이 지능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요한 건 더 이상 내가 직접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 여러 AI들을 잘 조율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, 바로 이 역할이 핵심 기술이 됐다는 겁니다. 이게 먼 미래 얘기 같으세요? 절대 아닙니다. 자, 여기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세요.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AI 에이전트들을 써서 엄청나게 복잡한 분석 시스템을 뚝딱 만들어내고요. 또 개발자가 아닌 데이터 센터 책임자가 전문가 수준의 모델링을 그냥 해냅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기술의 장벽이 그냥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. 이런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솔직히 말해서 좀 냉혹합니다. 예전처럼 수많은 주니어 개발자를 뽑던 시장은 말 그대로 핵폭격을 맞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제 기업들은요, 그냥 평범한 인재 100명보다 AI라는 이 엄청난 도구를 자유자재로 지휘할 줄 아는 단 한 명의 인재를 훨씬 더 원합니다.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. 자, 한 명의 개인이 AI로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면 국가 단위에서는 어떨까요? 상상이 되시나요? 맞습니다. 이제 AI는 개인의 도구를 넘어서서 한 나라의 주권을 좌우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. AI가 국가 권력과 만났을 때 어떤 딜레마가 생기는지 이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사례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한쪽은 자신들의 기술적 신념을 지키겠다면서 정부와의 계약을 거부했죠. 바로 엔트로픽입니다. 반면에 오픈 AI는 어땠나요? 자신들이 만든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정부와 손을 잡았어요. 이 선택의 차이가 결국 뭘 만들었을까요? 누가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되느냐, 그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.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지능의 시간차에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최신 AI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는 속도,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그걸 검토하고 승인하는 관료주의적인 속도,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정말 위험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적들은 이미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몇 달 전 기술을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. 이게 바로 국가안보에 뚫리는 치명적인 구멍, 즉 공백이 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파텔의 이 한마디. 지능의 선점이 곧 주권이다. 이게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는 땅이나 자원이 아니라 AI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진짜 힘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. AI가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바꾼다면 그럼 우리 사회 내부는 어떨까요? 우리들의 경제 지형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? 자, 이제부터는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분열,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직접 마주해 보겠습니다. 이 차트가 AI 혁명의 수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정말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보세요. 엄청난 이익은 기술과 인프라, 즉 자본을 가진 극소수에게 집중됩니다.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무직, 화이트 컬러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. 부의 양극화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과거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데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. 사회가 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.
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. AI 혁명은 거의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어요. 시장이 재편되는 속도를 사회가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. 이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. 바로 이 대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아주 확고한 자본주의자인 딜런 파텔조차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서 보편적 기본소득, UBI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UBI가 더 이상 어떤 이상적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. 똑똑한 지능을 거의 공짜로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?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인 답을 이제는 찾아야만 합니다.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이 무한 경쟁. 이 경쟁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? 네, 바로 마지막 개척들이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존재, 인공 초지능, 즉 ASI를 향한 경주입니다.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기술을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손에 넣게 될까요? 딜런 파텔의 분석은 아주 명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바로 오픈 AI입니다. 왜 하필 오픈 AI일까요? 첫째,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. 둘째, 지금까지 보여준 흔들림 없는 실행력과 추진력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손을 잡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그 실용주의적인 태도. 이 세 가지가 결국 오픈 AI를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달하게 만들 거라는 분석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과거의 규칙은 이제 사라졌습니다.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.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일은요,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AI 오케스트라의 지휘자, 즉 마에스트로가 되는 겁니다.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당신은 어떤 지능을 지휘하시겠습니까?